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종합적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문 독해와 장문 독해로 나눠져 있죠. 특히 이 중문 독해는 제목과 어휘, 그리고 장문은 순서배열과 대명사 일치, 그리고 내용 일치. 자, 이렇게 해서 총 배점이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중문과 장문은 문장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해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야 되고, 또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초점 맞추다 보면 전체적인 시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41번의 제목에 대한 선택지를 먼저 보고 본문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1번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 노란색 부분이 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 기술에 있어서의 부작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은 사생활에 대한 주장과 갈등. 자, 이 갈등에 있어서 법적인 어떤 영역에 관련된 부분이고, 3번은 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죠. right는 권리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화해가는 개념. 자, 그 개념하고 practice, 실행하고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이 looser 하면 느슨해져 있는 이 사생활의 규제. 자, 이 규제로부터 과연 누가 이득을 얻게 될까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기서 state는 국가로 보죠. 국가가 사생활에 intervention 하면 간섭하는 겁니다. 국가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화제와 핵심을 이렇게 먼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역시 공통부모입니다. 여기에 공통부모는 전부 다 사생활 보호와 사생활에 관련된 권리, 사생활하고 관련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글의 화제는 분명히 이제 사생활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바로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읽고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또 문맥의 쓰임에 적절한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죠. 위에서 이제 읽어오면서 전후의 흐름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자, 그런 방법을 통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보게 되면요, 이 사생활에 관한 이 권리죠. 자, 이 권리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오로지 어떠한 지점까지 확장이 되냐면, 자, 이 지점은 제약을 두지 않는 그러한 지점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where가 관계부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제약에 대한 권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표현에 있어서의 자유에 관한 권리, 또는 두 번째 권리는 정보에 관련된 권리겠죠. 자, 이 권리에 제약을 두지 않는 그러한 지점까지는 바로 이 자유에 대한, 즉 개인에 대한 어떤 사생활의 권리가 충분히 확장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범위죠. 이 범위가 비슷하게도 제약을 받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어떠한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데, 범죄를 예방하고 또 공공에 대한 복원, 그 복원을 증대시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바로 이 사생활에 대한 범위가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고 해서 이제 말의 흐름을 반전합니다. 우리가 move away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from이 왔습니다. 바로 속성에 기반을 둔 개념입니다. 권리에 있어서의 어떠한 속성에 기반을 둔 개념이 뭐냐면, 사생활의 권리가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미지와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개성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어떤 개념. 자, 이 개념에서부터 to로 갑니다. 여기서 이 from이 from A to B에 걸리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속성을 기반으로 한 개념이 현대적 개념, 즉 개인과 가족에 있어서의 생활의 현대적 개념으로 move away, 이렇게 옮겨갔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이 더 쉬워진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요 it이 감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진목이 되겠죠. 자, 뒤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권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그 제약을
설정할 수 있기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harder, 이것이 정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 그것은 바로 이 개념이 가지는, 즉 사생활의 개념이 가지는 장점이 되기도 하고, 여기에 in 대시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일 때는 대답에 전치사를 쓸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접속사로 쓰이는 이 대답에는 in을 썼을 때 뭐뭐라는 관점에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적응을 하는 거죠. 충족시키는데, 첫 번째가 변해가는 기대감과 두 번째는 기술적인 어떠한 발전, 이것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적응을 해야 된다는 관점. 자, 이 관점에서는 사생활의 개념에 대한 어떤 장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제약을 형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휘에 대한 정답은 B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요약하자면 사생활이 오늘날 과연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 이 주장을 설명하는 첫 번째 대시 나옵니다. 우리가 관찰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즉, 주시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이 나옵니다. 어떠한 정보와 이 이미지가, 즉, 우리들에 관한 이미지가 절대로 circulate라고 하는 표현은 유통이 되는 거죠. 뭐 없이는, 우리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사생활에 대한 주장이 발생을 했을까? 그들이 발생했던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took offense라고 하는 것은 불쾌함을 느끼는 거죠. 불쾌감을 느끼는데 이와 같은 관찰에 불쾌감을 느끼는 거죠. 즉, 여러분 알다시피 파파라치와 같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게 되면 유명인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더욱이 이제 첨가를 합니다. 사생활이 incorporate는 포함을 합니다. 필요성을 포함하는데, 자, 이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죠. to 부정사가 이렇게 수식을 해서 가족과 가정과, 자, 이 가족과 가정을 보호하겠다라는 필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입니다. 이 편지 서신을 보호할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이 편지 서신이 임의적인 어떠한 간섭이죠. 임의적 간섭으로부터의 어떠한 편지 서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보호를 포함하고 있는 게 사생활입니다. 그리고 첨가를 합니다. 게다가 더욱이, 자, 첨가하는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는 어떠한 determination 하면 결심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결심이냐면 명예와 명성을 바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존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해서 사생활이 그러면 보호가 될 것인가? 자, 방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가 되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제약을 뒀습니다. 즉, 피해를 주는 어떠한 자료들, 재료들, 자, 이런 것들이 유통되는 것을 막았죠. 제약을 두어서 사생활이 보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 말의 흐름을 반전하죠. 사생활에 관한 이러한 개념이 처음으로 관심을 갖죠. 법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반응입니다. 자, 어떤 반응이냐면 reproduction은 재생산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모습의 재생산에 있어서 어떠한 반응이 법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첫 번째가 사진입니다. 그리고 신문이겠죠. 사진이나 신문을 통해서 어떠한 영상이나 모습들이 재생산되어지는 그 반응. 자, 이 반응에 대한 부분으로서 관심을 갖게 되면 오히려 최근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발전, 예를 들어서, 자, 서치해주는 셈이 제가 예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기술적인 발전이 뭐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또 디지털의 어떤 모습, 이미지죠. 그리고는 인터넷. 자,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발전, 이 발전이 pose, 취합니다. 새로운 위협이 된다는 거죠. 사생활에 새로운 위협적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사생활에 대한 권리, 이 권리가 지금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진행형 수동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지금 다시 해석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 이 문제들을 직면하기 위해서 다시 해석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기술적인 어떠한 발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의 제목에 대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41번은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 이게 화제가 되고, 자, 진화해 가는 개념과 프랙티스, 어떤 실행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 42번은 바로 B가 정답이 되어서 더 어려워져 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문제죠. 43, 44, 45에 있는 긴 장문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서 배열은 바로 A, B, C, D로 되어 있지만 서론, 본론, 결론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명사가 누군지를 확인해서 정답을 찾습니다. 제일 쉬운 게 45번인데 특히 45번은 내용일치 문제의 풀이 방법과 똑같이 풀어야 되는데 5번을 읽고 그 다음 본문 확인하고 그 다음 4번 읽고 확인 또 3번 읽고 확인 자 이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특정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나오는 이 5번에 대학 졸업 후라고 했으니까 대학이라는 단어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래프팅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나오죠. 두려워했다라고 하니까 래프팅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트는 바위에 부딪히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보트와 바위라는 단어를 찾아서 그 부분만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 몽골에서라고 하는 와 영어 자, 이 두 단어를 찾아서 그 부분을 해석하면 되고요. 보트의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이 균형에 관련된 단어를 찾아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내용 일치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풀고 그 다음에 전후에 대한 순서별 그리고 대명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의 내용을 찾아보면요. 나는 대학을 몇 달 지나고 나서 졸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정답이 되겠죠. 졸업을 하기 전에 내가 원합니다. 뭔가를 좀 모험스러운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 졸업하기 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히려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래프팅 하는 데 있어서 시작하기 전에 두려워했다죠. 바로 위에 보면 나는 생각한다. 네가 두려워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뭐라고 하냐. 나는 그때 여기서 afraid가 여기 생략되어 있겠죠. 두려워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여기가 4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3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번은 시에 있는 내용에 보면 자, 소녀들이 바로 바위에 부딪히는 걸 피하려고 그럭저럭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바위란 단어와 보트란 단어를 찾아서 해석을 해라 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바위가 나오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번은요 바로 여기 있는 몽골리아라고 하는 단어와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리아에서 영어를 내가 거기에 가르쳤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자, 이제 1번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은 A 단락에서 보면 미아와 레베카가 역시 그녀의 보트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를 저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 균형을 맞춘다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내용은 일치를 합니다. 내용 일치는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이제 순서 배열을 한번 찾아보는데 A에서의 마지막 내용이 그 다음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A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미아가 소리를 쳤습니다. 소피아에게 너 괜찮느냐 라고 또 두렵지 않니 라고 얘기할 때 소피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괜찮다.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를 쳤다라고 하죠.
자, 여기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소리를 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바로 A 다음에는 C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C에서의 마지막 내용을 보고 그 다음을 순서를 연결하면 됩니다. 자, C의 마지막에 미아가 뭐라고 하느냐면 분명히 래프팅은 가장 좋은 것이었다. 우리가 콜로라도에서 하기에는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C에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D를 보게 되면은 친구와 함께 동의한 레베카가 엄지척을 했죠. 뭐라고 하느냐? 소피아, 너의 선택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를 여기 뛰어나다는 이야기로 연결을 시킨 겁니다. 여기 D에 역시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남아있는 B하고 연결을 해보고 중요한 거는 B의 마지막 부분이 결론에 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이기 때문에. 자, D에 보면, 여기 보면, 자, 우리가, 그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녀가 go rafting, 래프팅 하러 가자고 제안했던 그 이유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You've got a good point라고 해서 그래 정말 일리가 있다, 네 말이 정말 맞구나 라고 해놓고 정말 좋은 이점이다, 대학을 졸업하는 데는 그것도 이렇게 감히 모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는 게 정말 좋다라는 얘기를 해서 앞에 있는 이해를 했다라는 말에 대한 생각을 여기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면 소피아는 그녀 자신의 모습을 바로 물속에서 반사되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는 자신감 있는 젊은 여성이 미소를 다시 짓고 있는 걸 보게 되었다라고 해서 마지막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순서가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것은 A가 오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B. 자, 이렇게 순서를 찾았습니다. 이제 대명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명사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A에 있는 이 대명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you scared. 자, 미아가 소리쳤을 때 소피아라고 했으니까 이 소피아를 받는 것이 you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바로 소피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B에 보면 여기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때 I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레베카를 얘기합니다. 그럼 A는 소피아고 B는 레베카가 되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C가 되겠죠. C가 누구냐에 따라서 답이 A나 또는 B로 결정이 날 겁니다. C가 보면 그녀 자신에 대한 어떤 모습인데 쭉 올라가 보면 소피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C도 소피아를 얘기하기 때문에 정답은 B가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에 D가 있습니다.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가 누군지 쭉 올라가 보면 소피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D는 소피아가 되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E를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E는 위로 쭉 올라갔을 때, 자, 여기 미가 역시 E가 되겠죠. 쭉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결국 위에는 소피아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도 소피아가 나오죠? 소피아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소피아를 전부 다 I로 다 받아가기 때문에 이때 E도 역시 소피아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정답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43번의 정답은 바로 C, D, B가 정답이 됩니다. 또 대명사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있는 이 B가 레베카를 얘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피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대학 졸업 후에가 아니라 전에 해본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서 before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장문 독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한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런 연습을 많이 해서 짧은 시간에 빠르게 정답을 찾는 연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Bye.